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사랑하는 남친과 돈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남친과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결혼까지 하려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 인연이라는 게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리면 별거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남친과 아직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친의 엄마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고 남친의 태도까지 변하면서 끝장나게 되었습니다. 남친의 엄마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남은 남친 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는 없으며 위로 형이 하나 있습니다. 집도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남부터 돈을 많이 밝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들고 간 가방은 진짜 매장에서 산 거냐, 부모님은 뭘 하시냐, 형제는 어떻게 되고 어디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어디서 사냐는 등등 처음 만남부터 호구조사에 저희 집이 넉넉히 사는 집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쉬지 않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걸 하나하나 조사하듯 물어보시길래 저도 일단은 거짓 없이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남친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제 말만 거들고 있더라고요. 보통 본인 엄마가 처음 만남부터 그런 호구조사를 하는데 엄마 뭘 그리 물어보시냐 정도는 말해줄 줄 알았지만 그런 거 없이 가만히만 있더라고요. 일단 처음 만나고 나서의 제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잘 사는 집인지 아닌지가 제일 궁금했던 모양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들이 많고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으며 가게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형제는 저 포함해서 언니 둘이에요. 세 자매입니다. 아들이 없어 아들 낳으려 몸도 약하신 엄마가 저희 셋을 낳으신 거예요. 결국 아들은 못 받고 저희 셋 잘 키워주셨습니다. 언니 둘 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 큰언니는 부모님 건물에서 공만경 카페를 하고 있고 작은 언니는 해외에서 거주 중입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공부 중이고 가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서 일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런데 남친은 저희 집 건물이 몇 채 있거나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부모님 가게하고 어느 정도 산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굳이 남친에게 저희 집 사정을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첫 만남이 있고 나서부터 남친 엄마가 자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시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호구조사 너무해서 좀 안 좋게 보았지만 만나다 보니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그런 남친 엄마가 좋아서 잘해드렸습니다. 생신 때 비싼 선물도 많이 해드리고 어버이날이 되면 용돈도 드리고 정말 돈 엄청 많이 썼습니다. 또 여행도 같이 자주 다니고요. 같이 여행 가면 제가 쓰는 돈이 훨씬 많았고 콘도 예약도 제가 했습니다. 회원권이 있어서 제가 대부분 예약하고 돈도 제가 냈고요. 남친을 많이 사랑했고 남친의 엄마도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희 엄마와 저도 친하긴 하지만 뭔가 엄마에게는 하지 못하는 편한 말들도 잘하게 되었고 진짜 결혼하게 되면 너무 편하게 해주시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친 엄마와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고 남친 회사 끝나려면 더 기다려야 해서 그분과 둘이 쌀국수집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친 엄마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뭔가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자, 휴, 아니야. 내가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아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답답하네. 티 안 내려고 했는데 티가 났나 보네.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에휴, 그게 말이지. 우리 친정엄마가 아프셔. 병원에 계시다가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원을 옮겨야 한다고 그러네. 그런데 다른 데 알아보니까 돈이 몇 배는 더 비싸기도 하고 또 병원에 또 입원을 일단 해야 하는데 보험 같은 것도 안 들어놔서 큰 돈이 한꺼번에 들게 생겼어. 집을 팔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사를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내 남친의 할머니가 그런 상황이라는데 내가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도 있고 종신보험 들어놓은 걸로 대출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만기된 적금도 있긴 해서요. 혹시 급하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어머,
그래줄 수 있어? 나야 그럼 너무 고맙고 좋지. 그런데 미안해서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너네 부모님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현중이 알면 나보고 미쳤다고 할 것 같은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말 안 해도 되고요. 현중이한테는 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저랑 어머님이랑 둘만 아는 걸로 해요. 지금 당장 할머니가 급한데 어떡해요. 그렇다고 집을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어차피 적금 들고 통장에 그대로 있는 돈이라 괜찮아요. 어머니, 진짜 너무 고마워. 내가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진짜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현중이 알면 안 되니까 우리 오늘 일은 일단 비밀로 하는 거다. 알았지? 네네, 당연하죠. 제가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꽤 큰 돈을 남친 엄마에게 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했고요. 사실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빌려주게 된 이유는 그만큼 그분을 믿었었고 남친과 결혼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결심하고 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남친도 사실 저희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가게 와서 잘 도와주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엄청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돈 있다고 티내고 다니지도 않으시고 식당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고아원에 쌀도 보내시고 기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모님 보고 자라서 그런지 돈에 대한 가치와 아껴 써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남친 엄마에게 그 큰 돈을 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데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은 상견례 겸 식사 자리에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남친 엄마와의 비밀을 계속해서 지키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큰언니에게 말을 했는데 언니가 저보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결혼할 사이고 남친 엄마가 나쁜 사람도 아닐 뿐더러 나에게 잘하고 나중에 시어머니 될 분이라면 가족이 다 마찬가지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남친 할머니 직접 본 적도 없는데 그런 큰 돈을 뭘 믿고 그냥 빌려줬냐고 하더라고요. 또 차용증은 쓰고 빌려줬냐고 묻길래 어떻게 그런 걸 쓰게 하냐면서 너무 사람 못 믿는 거 아니냐고 언니에게 대려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다퉜는데 그 사실을 언니가 부모님에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그 모든 사실은 부모님이 알게 되셨고 부모님 역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부모님에게 말도 없이 빌려드렸냐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까지 모두 알게 되었으니 남친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남친을 가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냐라고 묻자 남친은 조금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네? 저희 할머니요? 친할머니는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꽤 됐고요.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 돌아가셨어? 요양원에 계신 거 아니야? 요양원? 아니야. 돌아가신 지 꽤 되셨어. 나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말을 하려 했으나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친에게 모든 사실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남친을 보내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진짜 나를 속이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러지 말고 일단 남친 엄마를 가게로 초대해서 식사라도 하고 일단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말을 들어봐야지 알지 어떻게 그냥 넘겨지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고 상견례 아닌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른 가족은 없이 저희 부모님과 남친 엄마만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남친 엄마에게 물으셨습니다. 현중이 할머니는 요양원 잘 옮기셨나요? 예? 네네 그럼요. 그 말을 듣고는 남친이 무슨 할머니? 엄마 무슨 소리야? 아니 너네 그 친할머니. 친할머니? 연락 안 한 지 지금 몇십 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자 남친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전에 외할머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자 남친이 자기야 전에도 아버님이 물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외할머니는 나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니까? 그리고 자꾸 요양원 말이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렇게 남친도 이상하다 생각하고 묻길래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전에 어머니께서 자기 외할머니 요양원 옮기는 것 때문에 큰돈 든다고 하셔서 내가 적금 든 거 빌려드렸어. 어머니가 비밀로 하자고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우리 부모님이 아셔서. 뭐라고?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외할머니가 어디 있어? 엄마 또 무슨 일 벌인 거야? 그 말을 듣던 남친 엄마는 저를 보며 너 참 입도 싸다. 그냥 비밀로 하기로 했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걸 딱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하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너도 참 그렇다. 내가 그 돈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참 그렇다 얘. 그 말을 듣던 저희 엄마는 저기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 딸이 입이 싸다뇨. 지금 보니 그쪽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돈 빌려가셔서 어디에 쓰신 거죠? 아니, 내가 왜 그걸 일일이 다 말해야 하나요? 엄연히 내 며느리 될 애한테 빌린 건데 그걸 다 말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빌릴만 하니까 빌린 거고 안 떼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상견례 자리인 줄 알았는데 참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럼 전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저와 남친은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고 남친 엄마의 너무나도 뻔뻔함에 모두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기 우리 딸 그쪽 아들에게 결혼시킬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빌린 돈은 당장 갚으시고요. 그럼 당장 저희 가게에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하셨고 남친 엄마는 남친 끌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고 저희 부모님은 절대 결혼할 생각 하지도 말라면서 저런 인간 아래서 아들 키웠다면 안 봐도 뻔하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반듯해 보여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마 안 보이던 게 보일 거라고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남친 만났는데 세상에 그 돈을 주식하는 데다 다 쓰시고 손해만 보고 반토막 난 지 한참이더라고요. 남친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예전에도 주식 때문에 크게 사고 치신 적이 있다면서 다신 안 하기로 약속하셨는데 또 이렇게 사고 치실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남은 거랑 본인이 다 갚겠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 가게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 남친을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사실 헤어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희 부모님 뜻을 한 남친은 정말 힘들겠지만 저를 만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 엄마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희 둘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낼 수 있겠냐고요. 지금은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라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나중 되면 분명 이 일 때문에 서로 더 힘들게 될 거라고요. 본인이 엄마를 그냥 내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더 만날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고 제가 처음부터 돈을 빌려드리지 말았어야 했는지 아니면 그 사실을 언니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남친은 저희 아버지에게 내용 증명까지 보내시라고 하면서 그 돈은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남친을 보면 정말 남친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알겠는데 남친 엄마 때문에 저희는 이대로 헤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잘 될 수 있을지라는 기대감은 버리지